이게 지금 수동 모드를 쓰니까 확실히 낫네요. 그러니까 좀 덜 어리버리해요. 애가 내가 바꿔야 될 때를 아니까. 그러니까는 이거는 뭐냐면은 변속 로직이 아직도 세련되지 못했다라는 증거죠. 그러니까 일반 노말 모드의 변속 로직은 노말에 적당하게 잘 변속이 되는데, 스포츠 모드에 놓으면 스포츠 모드에 맞는 뭐 변속 로직이 대입이 돼야 되는데, 그냥 RPM만 조금 더 올라가는 느낌? 적절할 때 변속이 되는 느낌은 아닙니다. 지금 인위적으로 기어 단수를 내려서 4000rpm 정도 돌고 있습니다. 소리가 지금 이제 4000rpm에서 나는 소리예요. 3500까지는 꽤 듣기 좋은 소리가 나는데, 와, 이렇게 지금 인위적으로 2단까지 내렸어요. 그래서 4000rpm을 넘겨봤거든요. 역시나 4000, 물론 뭐 차가 컨셉이 패밀리 SUV, 비즈니스 SUV, 뭐 이렇게 도심에서 편하게 타는 그런 SUV이기 때문에 당연히 스포츠한 주행은 잘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어요. 그리고 그게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도 아니고요.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. 6000rpm에서 강제 변속이 되네요. 브레이크 되게 희한하네요. 3500rpm까지는 RPM은 3500rpm까지는 괜찮습니다. 차가 상당히 말도 잘 듣고, 초반에는 힘도 잘 나와요. 그래서 3500rpm까지는 힘도 균형 있게 잘 나와요. 근데 3500rpm이 넘어가면은 3500rpm이 넘어가면은 소리만 커지고 차는 나가지 않는 증상. 예전에 리뷰 한 2년 전에 했던 리뷰 보면, 제가 국산 차량들 타면서 맨날 하는 소리가 그거였잖아요. 소리만 커지고 차는 나가지 않습니다. 소리만 커지고 차는 나가지 않습니다. 그랬는데 이 스포티지도 굉장히 3500rpm 넘어가면서부터는 소리만 커지고 차는 나가지 않습니다. 그런데 그렇다고 차가 힘이 없는 차냐? 그건 아니에요. 힘이 막 되게 없어서 일상주행이 불편하냐? 그건 절대 아닙니다. 일상주행할 때 너무 빠릿빠릿하게 잘 올라가고 주행이 되고, 엔진 리스폰스도 좋고요. 너무너무 빠릿빠릿하게 말을 잘 듣습니다. 일상주행을 할 때는요. 근데 이제 한계가 조금 빨리 오고요. 3500rpm이면은 좀 빠르죠. 4500도 아니고. 3500rpm은 좀 빠르게 한계 직면을 하고요. 한계에 도달을 하고요. 그 한계가 넘어갔을 때는 애가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현상을 보여준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뭐 이런 코너를 회전을 할 때, 일상적인 코너 회전을 할 때는 전혀 뭐라 그러지, 일상적인 코너를 회전을 할 때는 이 회전 느낌이 너무 좋아요. 너무 막 되게 말 잘 듣는 차 같아요. 근데 이것도 지금 뭐 제가 한계치까지는 몰아보지를 못하겠지만, 지금 도로 여건상 아마도 한계에 도달하면은 좀 애가 정신 못 차리지 않을까. 왜냐면 컨셉이 그러니까. 컨셉이 그러니까 금방 좀 그 한계가 넘어가는 순간 애가 좀 그렇지 않을까. 그렇게 예상이 들어요.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이 차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 것 같아요. 뭐 컨셉에 충실한 차가 좋죠.
이게 지금 수동 모드를 쓰니까 확실히 낫네요. 그러니까 좀 덜 어리버리해요. 내가 바꿔야 될 때를 아니까. 그러니까는 이거는 뭐냐면은 변속 로직이 아직도 세련되지 못했다라는 증거죠. 그러니까 일반 노말 모드의 변속 로직은 노말에 적당하게 잘 변속이 되는데, 스포츠 모드에 놓으면 스포츠 모드에 맞는 뭐 변속 로직이 대입이 돼야 되는데, 그냥 RPM만 조금 더 올라가는 느낌? 적절할 때 변속이 되는 느낌은 아닙니다. 브레이크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, 브레이크가 조금 초반에는 너무 막 예민하게 그렇게 드는데, 실질적으로 꾹 밟으면요 한계가 빨리 와요. 그러니까는 더 멈춰서 서야 되는데 그때는 놔버려요. 그래서 브레이크가 성능이 좀 성능이 많이는 아니고 성능이 좀 떨어진다. 브레이크 성능이 좀 차체 크기 대비 조금 용량이 작지 않나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타이어가 이제 235 넓이에 17인치 타이어가 들어가 있는데, 235 넓이가 좀 넓죠. 235면. 그러니까는 브레이크를 풀 브레이킹을 해도 스키드가 잘 나지 않을 정도예요. 브레이크가 약해서. 스키드를 내는 게 정상이잖아요, 원래. 그러면서 ABS가 들어와야 그게 정상인데, 일반 마른 노면에서는 브레이크가 그 역할을 못 해주는 정도예요. 연비 얘기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. 1km 이상 직진하는 구간입니다. 차체 사이즈 대비 연비는 좋은 편입니다. 제가 지금 테스트하면서 주행한 거는 연비가 좀 좋진 않아요. 10.2 찍혀 있는데, 저는 이제 이런 하이 RPM도 쓰고 뭐 갔다 서다를 반복하고 뭐 그러니까 연비가 좀 안 좋게 나오는데, 누적 연비를 한번 볼까요? 누적 연비, 약 이게 300m 앞 시속 제가 90km 말씀드리지만 이 누적 연비가 뭐냐면, 구간입니다. 다양한 사람들이 이 렌트카를 이용하면서 지금 누적이 4463 찍혀 있는데요, 다양한 사람들이 이 차를 다양한 환경에서 운전을 하면서 찍힌 누적 연비입니다. 11.9 찍혀 있습니다. 11.9. 4,400km를 달렸으니까 거의 진짜 평균값이 되겠죠. 11.9 찍혀 있으면 연비 나쁘지 않은 거예요. 이건 연비 운전을 한 게 아니니까 나쁘지 않은 거예요. 그래서 가솔린인데 이 정도 연비가 나온다? 그러면은 뭐 연비에 대한 불만은 없지 않을까?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운전을 시작한 지 쉬지 않고 1시간 정도가 지나면 그제서야 이제 나타나는 그제서야 보이는 문제점 같은 게 있어요. 그러니까 뭐 처음에 잠깐 탔을 때는 불편함을 못 느끼다가 1시간 정도 운전을 했더니 뭐 허리도 아프고 아니면 목이 좀 뭐 뻐근하다든가, 뭔가가 불편한, 팔 놓는 데가 불편하다든가, 핸들을 쥐고 있을 때 이 뭐가 맞지 않는다든가, 이런 식으로 1시간 이상 운전을 해보면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리뷰를 할 때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일부러 좀 오랜 시간을 타봐요. 뭔가가 안 맞아서 뭔가 불편함을 주는 그런 게 없어요. 1시간을 넘게 운전을 하는데 크게 그러니까 불편하지 않은 것과 편한 건 다르죠. 특별히 어디가 되게 편하다 이건 아니에요. 그런데 불편한 게 없어요. 모난 구석이 없다는 거죠. 1시간 이상을 주행을 해도 뭐 이런 공간적인 것도 불편함이 없고요. 발 놓는 공간이라든가, 엑셀링 할 때 각이 안 맞는다든가, 이런 게 있거든요. 근데 기본은 충실하게 잘 설계된 차량입니다. 개인적으로 SUV 차량을 별로 안 좋아해요.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, 차고가 높으면 이렇게 움직이는 것보다 이렇게 움직이면 이 위쪽의 움직임이 더 많아지잖아요.
그래서 차고가 높으면 위쪽의 움직임이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. 세단 대비. 그래서 스포츠카들이 차를 굉장히 낮게 만드는 거예요. 근데 SUV는 차가 높다 보니까 어쨌든 이 롤링이라든가 피칭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.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, 과한 움직임이 이제 생기면은 저는 좀 불편함을 느껴요. 그걸 못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데, 저 같은 경우는 좀 예민해서 그런 걸 느끼고, 내가 운전을 하면서도 내가 멀미를 하는, 보통 운전하는 사람은 멀미 안 한다 그러잖아요. 근데 저는 제가 운전을 해도 멀미를 하는, 그럴 때가 있습니다. 특히 SUV 차량에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. 그래서 SUV 차량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는데, 지금 이 스포티지는요, 그런 게 느껴지지가 않아요. 너무 좀 신기한데, 이거? 물론 이제 스포티지가 SUV 치고 굉장히 높은 차는 아니죠. 네, 굉장히 높은 차는 아니라서 뭐 아주 높은 차들과 직접 비교를 하기는 좀 그런데, 마치 승용차를 모는 것 같은, 세단을 모는 것 같은, 세단을 모는 것과 그렇게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네요. 스포티지라는 이름에 걸맞는 그런 뭐 주행 성능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. 손에 꼽을 만한 수준의 완성도인 것 같아요. 지하차도 오른쪽 뭐 제일 좋다까지는 아니지만,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진짜 괜찮다. 이건 이 정도 차량이라면 내가 누구한테 추천해도 욕은 안 먹겠다. 그런 차가 이 스포티지입니다.